연기면 연기 잘하시죠. 뭐 맞아요. 예능 말할 것도 없으시죠. 진짜 네. 섭렵을 안 한 데가 없는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건강한 타이틀까지 너무 진짜. 부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골고루 챙기신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건강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래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무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뭐 순위 프로그램부터 해서 뭐 예전에는 퀴즈, 운동 프로 뭐 그런 걸 저희는 일주일이 요일이 없을 정도로 낮에는 또 라디오를 DJ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오래 타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량은 별로 없는데 일은 너무 많고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생겼었어요. 저로.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매달리기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허리가 너무 이렇게 협착이 돼가지고 이제 디스크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고생했고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 관절염처럼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한 2년 전쯤에서 골 감소증. 약간의 이제 이게 조금 뼈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는 아직 골 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가기 직전 막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뼈가 무너지면 이건 진짜 정말 너무 고생길이 열리는 거구나 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좀 건강한 엄마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겁이 나서 제가 더 뼈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신 덕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왕이 되실 수 네. 있었던 건가요? 아까 제가 아령든 거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떤데? 남자분들 들기 힘든 거라는데.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드는데 쿵카당 쿵쿵 쿵카당 쿵 쿵쾅 쿵쾅 쿵 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호흡을 아무리 잘해도 심장이 제 맘대로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때 약간 압박감이 있어서 갔더니 부정맥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당뇨도 있었죠, 혈압이 있으셨죠. 나중에는 이제 좀 심장도 불편해지셔가지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골 감소증에다가 혈관 거기다가 제가 내가 종합병원 같아 고지혈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혈관 건강까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건강을 정말 지금부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서 다른 거가 더 진행이 안 되도록. 다행히 지금은 뼈가 가끔씩 통증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사라지고 혈관 질환은 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병원을 다니면서 그 수치를 항상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지금처럼 네.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되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다행이다 이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게 큰 고비를 무려 2번이나 넘으셨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 건강 회복에 도움을 받으신 게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뼈와 혈관을 같이 지켜야겠다. 동시에 이거 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제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게 비타민 K2예요. 비타민 K2요? 비타민 K2? 근데 사실 비타민 뭐 A, B, C, D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죠. 비타민 K2? 이거 저 이거 처음 정말, 듣거든요. 저도 그러게. 처음 들어봐요. 예. 비타민 K2 이게 정확히 뭔가요, 선생님?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들 뭐 비타민 A, B, C, D 이런 애들보다 이 K2는 한 30년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한 의사가 네. 뼈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 우연하게 이 비타민 K2가 부족한 사람들은 뼈가 약하고 또 뼈가 부러져도 회복 속도가 늦는 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연찮게 비타민 K2의 효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야, 그랬구나. 그럼 비타민 K2가 어떻게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비타민 K2가 뼈 건강에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뼈가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 뼈가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은 뼈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뼈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쪽에서는 파괴돼서 미네랄 칼슘이 나가고 네. 한쪽에서는 또 미네랄 칼슘을 받아서 또 만들어지는 이렇게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매년 한 10%는 뼈가 교체가 됩니다. 10%니까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속의 뼈는
새로 교체된다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뼈에 관련된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하게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비타민 K2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식이로 섭취한 칼슘은 비타민 D에 의해서 활성형으로 돼서 혈액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비타민 K2가 이 혈액 안에 있는 활성형 칼슘을 딱 뼈로 이동시켜서 뼈가 만들어지는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비타민 K2가 없다. 그러면 뼈 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칼슘이 뼈로 전달되지 못하겠죠. 네. 그러면 혈액 안에 계속 떠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혈관이나 연 조직에 쌓이게 되면 그게 바로 석회가 되는 겁니다. 칼슘이 전달되지 못한 뼈는 결국 골 감소증, 골 자궁증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K2가 뼈와 혈관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설명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비타민 K2는요, 중년 여성에게 더욱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여성의 골 소실률은 완경우의 약 10배 가까이나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에서 칼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여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뼈에서 급속하게 많은 양의 칼슘이 빠져나와서 뼈 자체는 골 손실을 유발하게 되고 그 칼슘들이 혈관에 쌓여서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뼈에 좋은 칼슘을 챙겨 먹어도 뼈와 혈관 둘 다 지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맞아요. 적당한 칼슘 섭취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영양제로 섭취한 칼슘이 뼈에 흡수가 되지 않고 혈관에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에 보면 콜레스테롤도 많잖아요. 그런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깨끗한 정상 혈관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혈액도 막힘없이 흐르고 전신으로 당연히 순환도 잘 되겠죠. 아주 그냥 콸콸 쏟아져서 잘 흐르는 걸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K2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혈관에 칼슘이 점점 쌓인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그런 쌓인 칼슘이 혈관에 남아있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게 되면서 딱딱하게 석회화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혈액이 흐를 때 어떻게 되죠? 잘 흐르지 못하죠. 막힌 하수구처럼 거의 군데군데 꽉 막혀가지고 잘 흐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막힌 하수구란 말이 딱이네. 아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혈관도 괜찮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혈관 석회화가 되면 칼슘도 저렇게 혈관을 꽉 막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혈관 석회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우리 심장을 CT로 찍은 심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정상 관상동맥하고 석회화가 발생한 관상동맥의 CT 사진이에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눈이 다르네. 하얗네. 하얗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멋진 것 같아요. 예. CT상에서 저렇게 하얗게 나온다는 것은 칼슘이 쌓인 걸 뜻합니다. 네. 이렇게 혈관에 칼슘이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혈관 자체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혈류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관상동맥은 우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다 보니까 심장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비슷한 일이 뇌에서 생기면은 뇌졸중 이런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근경색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동맥경화 환자의 50%는 검사를 해도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저 콜레스테롤 수치 말고 우리가 저기 혈관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고위험군이나 또는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심장내과 등을 방문하게 되면 검사를 권유받는 게 있어요. 관상동맥 혈관 조형 CT입니다. 이게 바로 혈관의 석회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인데요. 이 심혈관의 위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심혈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상지혈증, 고지혈증,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네. 이 관상 동맥 혈관 조형 CT를 통해서 이 위험도를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은 칼슘이 뼈로 가주면 좋을 텐데 왜 혈관으로 빠져나오는 건가요? 그러게요. 아까 전에 혈관에 떠다니는 칼슘을 뼈로 옮겨주는 존재가 바로 비타민 K2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비타민 K2. 그런데 이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에 붙이는 접착제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2가 없이 칼슘만 몽땅 섭취한다고 해서 뼈에 칼슘이 붙지 못하고요. 떨어져서 나오면서 뼈에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은 오히려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서 석회화가 생기는 것이죠. 관련된 연구들도 있는데요. 완경기 여성 1,471명을 대상으로 732명은 칼슘을 하루에 400mg을 739명은 위약을 투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칼슘 섭취군은 심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2.24배나 증가했고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발생률은 1.4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칼슘을 많이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았다고 하죠.